이번에는 미디어와 관련된 과학 소식을 살펴보고 언론의 과학 보도 내용을 비평해보는 이슈의 미디어 시간입니다. 네, 공공미디어 연구소 이경락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이번 주 초에 비가 내리면서 이제 기온도 뚝 떨어지고 미세먼지 예보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씨 예보를 보면 국립환경과학원이 얘기를 했는데 중국 내륙의 미세먼지가 북서풍을 타고 우리나라에 날아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또 어제도 또 베이징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기준치의 10배가량 치솟아서 스모그 황색 경보가 발령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으로 오늘 또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미세먼지의 공포가 봄철에 날아오는 황사보다도 훨씬 더 그것을 능가하는 그런 공포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네. 그런데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미세먼지에 대한 경고는 꼭 중국발 미세먼지 얘기가 꼭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보도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어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요즘에는 겨울 아닌 계절에도 미세먼지가 나오고 있는데 미세먼지 언론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눈에 잘 안 보이다 보니까 미세먼지가 뭔지 초미세먼지가 뭔지 구분이 잘 안 되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미세먼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YTN 사이언스를 계속 시청해 오신 시청자분들이라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다시 말씀드리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크기면 미세먼지 PM10 그리고 지름이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이면 초미세먼지 PM2.5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보통 외부에서 인체로 들어오는 이물질이 이제 코털이나 기관지, 섬모에서 걸러지거든요. 황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런데 크기가 너무 작아서 호흡기를 그대로 통과해서 이게 체내에 쉽게 축적되는 특성을 보이는 것이 이제 미세먼지입니다. 또 안구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 그리고 심혈관 질환 등을 비롯해서 과도한 또 면역 반응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그래서 천식 및 아토피 이런 것들의 증상을 더욱더 악화시키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네, 눈에 보이진 않지만 굉장히 위험한 건데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 1군 발암물질로 규정한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어떻게 보면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그런 국제기구이기도 한데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2013년에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을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살인자라고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고 이에 앞선 1995년 미국 암학회에서 발표했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초미세먼지가 1세제곱미터당 10마이크로그램 증가 시에 총 사망률이 7%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연구가 있었는데요. 최근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 오염 탓에 수도권에서만 1년에 성인 15,000명이 조기 사망한다 이런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는 지금 유럽과 비교할 경우에도 3배 정도 높은 수치인데요. 또 OECD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대기 중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30.3 마이크로그램으로서 36개 회원국 중에서 칠레나 터키 그리고 폴란드에 이어서 4번째로 나쁘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OECD 평균이나 WHO 기준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1.5배가 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수치로 보면은 걱정되는 상황인데 언론 보도를 보면은 대부분 중국에서 날아온다, 중국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본다 이런 내용이 가장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올해였는데요. 지난 10월에 사상 처음으로, 근데 10월에는 처음으로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적이 있었습니다. 봄에는 많이 있었지만 가을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미세먼지 주의보는 미세먼지가 시간당 이렇게 1세제곱미터에 평균 200마이크로그램을 넘거나 24시간 동안 평균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120마이크로그램일 때 이렇게 발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꽤 심각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때문에 국립환경과학원이 미국 항공우주국 즉 나사와 함께 국내 미세먼지가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 그 원인을 좀 분석을 나서기로 했는데 아쉽게도 그 조사 기간은 내년 5월에서 6월 사이에 이런 기간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만 그런데 그 이전에도 이제 조사한 것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연구에 따르면 국내 미세먼지 중에서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것은 대개 30%에서 40% 수준밖에 안 되고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칠 때도 5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즉 나머지 50%에서 70%가 국내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 미세먼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 영향도 있지만 전부가 다 중국 탓은 아니다 이런 네.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왜 언론들이 그렇다면 중국의 미세먼지에 집중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 두 측면에서 보는데요.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주의를 발령할 정도의 임계점에는 사실 이르지 않고 이렇게 있다가 중국에 가서 어쨌든 30%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스모그가 발생하면서 그 임계점을 이렇게 초과해 버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0ml 물잔에 막 190ml가 차 있을 때가 안 넘치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여기다 30ml만 추가되면 넘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론이 넘치게 되는 요소인 30ml에만 좀 초점을 맞춰서 이제 중국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측면은 언론이 이러한 미세먼지의 원인을 매번 일일이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계속 분석을 해야 되니까 제 특정 양에서 얼마나 중국의 요인들이 있는지. 그런데 네. 이것이 이제 과학 저널리즘이나 어떻게 보면 연구자들의 주요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직 부족한 상황이고 이처럼 우리 건강을 위협한다면 어떻게 보면 중국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나라 자체의 환경 문제 이런 것을 다룰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게 뭐 중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인도도 요즘에 심각하다고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그럼 줄일 수 있는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해야 될 텐데 그렇다면 어느 부분에서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나요? 예, 미세먼지는 사실 승용차를 비롯해서 뭐 화물차, 건설 장비 이런 곳에서 내뿜는 배출가스 속에 이제 많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실 자동차 보유 대수는 알고 보면 이제 2014년 기준으로 세계 15번째에 해당할 정도로 많은 수거든요. 그래서 수도권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77%가 이제 자동차나 건설 기계 등의 엔진에서 나온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입니다. 또 지난 3월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한국에서 가동 중인 석탄 화력 발전소 53기에서 내뿜는 초미세먼지에 대해서 경고했는데 그로 인해서 매년 최대 1,600명에 이르는 조기 사망자가 발생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총 전력 생산량 중에서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만드는 전기가 아직까지도 39.2%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국, 인도, 일본에 이어서 세계 4번째의 석탄 수입국입니다. 그런데도 석탄 화력 발전을 계속해서 이제 정부는 늘리고자 하는 거가 이제 좀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2021년까지 총 24기가 총 늘어날 것으로 이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또 그린피스는 이제 그게 다 완성되면 2021년이면 초미세먼지로 인해서 한국의 조기 사망자 수가 연간 최대 2,800명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2021년에 초미세먼지로 인한 한국의 조기 사망자가 연간 최대 2,800명을 늘어날 정말 무서운 경고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미세먼지에 관해서 언론에서는 보도를 할 때 좀 앞으로는 어떤 점에 더 유의해야겠다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미세먼지의 위험은 굉장히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지 그런 중국의 공업화만 탓하고 이렇게 언론에서 계속 보도하는 것은 사실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 중국에 대한 굉장히 감정적인 반감, 혐오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미세먼지를 국내에서 줄일 수 있는 대책들에 대해서 계속 주목하고 이를 감시하고 또 비판하는 보도가 계속 나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그 미세먼지 수치나 발생 원인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은 매우 이제 필수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보도들이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어떤 것들 때문일 건가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그 과학적인 조사, 이것이 중국에서 왔다. 그리고 우리의 또 산업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환경에 대한 보도들, 미세먼지 너무 많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그 산업에 역행할 수 있고, 그러니까 굴뚝 산업들 아무래도 이제 그만둬야 될다. 혹은 좀 축소시키려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산업적 측면도 있고, 그리고 사실 현재 우리나라 에너지 구조상 만약에 석탄 화력 발전소를 줄이면 또 원자력을 또 늘려야 되는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책상의 난맥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확실히 그 강력한 정책이나 그 대안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복잡하네요. 네, 맞아요. 기후총회에서 온실가스 관련 얘기도 나온 만큼 이 미세먼지 문제도 함께 세계적으로 공조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수록 건강에 위협적입니다. 언론에서 미세먼지의 발생 요인 그리고 감소 대책에 관해서 비중 있게 전달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이네요. 지금까지 공공미디어 연구소 이경락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